미국 3대 지수가 급등했습니다. 1% 넘게. 음, 실제 차트로 보면 사실 큰 폭으로 올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게 지금 현재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변동성을 야기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상태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조금 이따 볼 건데 일단 오늘 튄 가장 주된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미중 그 무역 합의를 다시 9일 날 재개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튄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경제 지표들이 좋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특정 경제 지표. 근데 그게 좋은지, 추세적인지 아닌지를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요. 일단은 긍정적인 건 여기 보면 이평선을 딱 걸치고 터치하고 이게 50일이고 빨간 게 50일이고요. 좀 더 진한 자주색이 200일 이평선이거든요. 걔가 이제 추세적으로 살짝 꺾이다가 50일이 사실 이제 들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자체로 놓고 보면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표를 보면 이게 이제 머니 플로우 인덱스거든요. MFI. 근데 이게 주가는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체는 다이버전스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내려오기 때문에 얘도 내려온다고 보지만 여기 보면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얘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요 지표 말고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MACD 지표하고 RSI 지표를 보면 이렇게 MACD 지표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볼까요?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주가는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지금 사실 이평선 아래에서 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물론 RSI는 이평선 위로 올라가서 뚫고 올라간 거가 보이긴 하는데 이평선 자체는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이 추세를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이게 꺾일지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모호하고 그럼 경제 지표라 또 잘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은데 일단은 미국의 그 ISM 제조업 지수 PMI 제조업 PMI를 보면 3개월인가요? 2개월인가요? 연속해서 지금 경기 수축을 의미하는 50 밑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서비스 PMI 지수도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49.9니까 추세적이다, 일시적이다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처음으로 2024년도 초중반에 있었던 거 이후에 처음으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리지표가 기업 심리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거는 요 데이터는 아니고요. 요 데이터를 볼까요? 이 데이터가 이제 예전에 가끔 보여드리는데 이게 전체 비농업법은 전체 고용수고 오늘 발표된 게 13만 9천이라고 발표된 거 여기 보시면 이겁니다. 예. 이게 그 비농업 부분에 요번 월에 신규로 고용된 숫자가 13만 9천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는 예상치가 12만 6천이었는데 한 13,000 플러스로 되면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여기 그레이색으로 보이는 요겁니다. 13만 9천. 최근 트렌드는 요 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2만 건대 이쪽입니다. 12만 건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밑에서 위로. 그런데 이제 이틀 전인가요? 발표된 ADP, 그러니까 민간 그 데이터 급여 처리 시스템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발표하는 그 신규 고용 숫자는 30만 건대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졸츠라 그래서 JOLTS 데이터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오늘 발표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이 세 개의 트렌드는 매월 고용되는 숫자의 트렌드는 고용인의 숫자의 트렌드는 거의 비슷한 형태로 트렌드는 유지합니다. 방향성은 보시면 보라색, 회색, 연두색이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이게 비슷한 유형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형태의 상황에서 얘가 윗방향으로 이게 윗방향을 의미하는 건지 아랫방향을 의미하는 건지를 보면 저는 윗방향보다는 지금 얘가 횡보하거나 아랫방향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 같거든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얘가 지금 이렇게 튀고 위로 튀는 게 아니고 약간 옆으로 누웠잖아요. 두 번째는 여기 4주 이동평, 이게 신규 실업자단 총건수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두 가지가 파란색하고 하늘색이 있죠. 요게 신규 실업수당 정권수예요. 조금 늘려서 이렇게 보면, 예. 근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가. 이게 주간당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빠른 그 고용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 방향성이 윗방향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한 가지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비농업 부분 매월 신규로 고용되는 숫자인데 이 숫자의 리비전이 최근 트렌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달 같은 경우에는 1월달 발표된 거는 원래 25만 6천이라고 그랬는데 갱신할 때 30만 7천으로 한 3만 건 정도 늘어나는 형태로 갱신이 됐는데 그때 2월에 발표된 14만 3천 신규 됐던 게 갱신될 때는 12만 5천, 2만이 줄었죠. 그 다음에 15만 1천이라 그랬는데 갱신될 때는 11만 7천, 3만 한 4천 정도 줄었죠. 그 다음에 22만 8천이라 그랬는데 갱신한 건 18만 5천, 4만 3천 줄었잖아요. 그 다음에 17만 7천이라 그랬는데 14만 7천, 3만 줄었죠. 연 두 번 4만과 3만이 줄었어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그래서 이 13만 9천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13만 9천인지 아닌지는 리비전을 봐야 됩니다. 요것들을 보면 그걸 합산해 보면 고용이 이게 이거보다 좀 낮게 13만 9천은 아니고 이거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이거 올라가는 뉘앙스로 봐서는 고용이 실제로 오늘 기대한 것처럼 야 이거 기대치보다 높게 나왔으니까 정말 기대할 만해 라고 봐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면 고용 쪽에 요거 보시면 요게 예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그 고용률과 노동 참여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노동 가능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노동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 그 중에 고용된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비교를 두 가지를 그러니까 고용 참여율을 노동 참여율로 나눠서 저는 보는데 요거 왜 보는 거냐면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 누군가는 계속 노동하겠다고 들어오거나 나가겠죠. 그 과정 안에 고용된 사람의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노동하는 사람이 더 노동 참여하겠다고 들어오건 아니면 나가건 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밀려 들어오는 대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상황이 좋은 거고 밀려 들어오는데도 고용이 안 이루어지면 상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물론 반대쪽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그래서 얘가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고용시장이 약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건데 트렌드를 보면 중간에 노이즈들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경기 정점에서는 추세적으로 얘가 꺾이는 방향 그리고 약간 일찍 꺾이는 방향들이 보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노동 참여율이고 요게 이제 죄송합니다. 요게 고용률이고요. 요게 노동 참여율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 참여율을 죄송합니다. 이거 고용률을 요 노동 참여율로 나눠준 거거든요, 얘가.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제가 보는 이 고용률을 노동 참여율로 나눠주는 건 살짝 들렸다가 올 초에 다시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가 들렸었거든요. 보면 추세적으로 빠지고 있다가 얘가 쭉 빠지고 있다가 빠른 속도로 살짝 들리는 것 같더니 다시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동 참여율이나 고용률은 더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아랫방향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최근 노동 참여율도 빠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이게 그 저거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이민자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민자 쪽에 정책을 펼친 게 요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동 시간이거든요. 이건 주간 노동 시간이고 이게 요거는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전부 다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인데 다 다른 거예요. 이거는 민간 전체를 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생산직 쪽만, 사무직은 제외하고 관리직은 제외하고 생산직하고 사무직인데 관리직은 제외한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토탈 루겔 보면 최근 트렌드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질 않고 옆으로 기고 있기 때문에 주간 평균 노동 시간은 크게 줄지를 않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보시면 제조업이 들렸고요. 서비스업은 추세적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짝 들리는 것 같지만 다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제조업은 좀 많이 들렸고 요 두 개가 합산돼서 여기서 들려 올라가서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이 주는 건 조금
생각을 좀 해볼 만한 문제 같거든요. 제조업이 최근에 들린 거는 트럼프 관세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업종이 지금 내려오는 건 조금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게 추세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아직 판단이 상당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좀 전에 노동 시간이었잖아요. 이건 소득입니다. 이게 주간 평균 소득, 요게 시간당 평균 소득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얘가. 그런데 최근 트렌드가 쭉 내려오다가 작년 중반 이후에 살짝 옆으로 들려 올라오는, 요거는 주간이고 요게 시간입니다. 약간 다른 거죠. 올라오다가 추세적으로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노동 임금은 전체적으로 토탈로 보면, 토탈 주간 평균 노동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주간당 평균 임금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표는, 여기 발표된 지표는 오늘 지금 주간당이 아니고 시간당 평균 임금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당이 아니고 주간당으로 보면 추세적으로 흘러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파란색, 이게 자주색? 갈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게 뭐냐면 요게 생산성입니다. 노동 생산성. 그 다음에 요게 보상이거든요. 근데 노동 생산성이 추세적으로 쭉 2022년도 이후에 쭉 올라오다가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거 분기 데이터입니다. 1분기에 처음으로 꺾였고, 근데 이거는 꺾였지만 여기 있는 보상은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기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빡빡해져서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급여는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민자 정책을 통해서 막 이민자들을 계속 내보내버리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임금으로 보정하는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 주간 평균 노동급여, 주간 평균 급여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 추세적으로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소비 쪽에 약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이 고용시장하고 급여 부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고요. 생산성은 떨어지고 있는데 급여를 계속 올려줘야 되는 입장이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용을 추가적으로 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쥐어짜는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실질 소매 판매인데, 실질 소매 판매뿐만 아니라 그 레스토랑이나 술집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하잖아요. 그런 쪽도 포함된 건데, 이거는 4월 지표가 꺾였거든요. 3월 지표가 급등한 거는 이거 트럼프 관련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게 살짝 꺾인 상황이라 이제 5월달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고, 이 두 개는 PC 데이터입니다. 개인 소비 지출. 근데 하나는 명목이고요. 이게 실질이거든요. 실질은 살짝 꺾여 내려왔는데 명목도 살짝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아직 않은 상태인 것 같고, 실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소매 판매 쪽에, 혹은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추세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물음표가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까지는 완전히 트렌드가 아랫방향으로 꺾였다 이렇게 확 보기는 어렵고, 방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조업자들의, 기업들의 소비 심리가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앞단에서 판매되고 있는 요 소비 지출 쪽의 영역에 대응하고 있는 업체들의 뉘앙스들이 그렇게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뜻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즉 이게 이 소매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확연히 좋다, 확연히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지만, 확연히 나쁘다면 이게 밑으로 훅 꺼졌겠죠, 얘가, 이 지표가.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판단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고용 상황이 약간씩 깔딱깔딱거리면서 안 좋아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뉘앙스가 보이기는 하는데,
급여를 받고 있거나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게 급격히 뭔가 한쪽 방향으로 확 쏠리고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비 지출이나 소매 판매 이런 영역이 긍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제가 보고 있는 현재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한쪽으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고 있고요. 간당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주가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위로 반응을 하고, 부정적인 이슈가 나오면 아래로 반응하는 형태를 지금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지금 시점에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얘가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머리 들렸다 추세적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거냐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변곡점에 있다는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이 변곡점이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궤도에, 혹은 이런 궤도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 궤도, 이런 형태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들린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궤도에 있다면 조정을 받더라도 수년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궤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지금 매집을 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경제 지표상으로 놓고 오면 지금은 방향성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요. 경기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일정 부분 어느 시점에 있느냐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실업률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실업률은 경기 사이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실업이 일어났다가 대규모로 쭉 실업이 줄잖아요. 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고용이 팽창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충분히 쭉 해서 고용 팽창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고용이 아직은 수축 국면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숫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고용 팽창은 일단 끝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만 더 여기 데이터를 넣어보면, 그게 금리 부분이거든요. 금리 데이터입니다. 얘가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와 주긴 했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팽창이 있었어요. 금리 상승이. 이 상승 부분이 있었고, 이 상승 부분이 일정 부분 충분히 내려와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충분히 낮아지면 그만큼 올라갈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올라갈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간 동안 경제가 계속 팽창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금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낮은 수준까지 안 내려왔으면 이게 다음번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생길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관세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경기가 확장하는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외에 제가 지난번에 연체도 보여드렸잖아요. 가계 연체. 그 가계 연체가 금리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게 추세적으로 수년간 오를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런 여건은 경제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그 희비의 곡선을 계속 그리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가는 게 정말 최적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쪽으로 쓸려 내려가거나 좋은 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잡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에 현재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미국도 중국도 물러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보는 하되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있을 거다. 근데 그 충돌이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가격 인상하는 쪽으로 전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과연 소비자들 주머니를 잘 버텨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 그게 만들어지려면 아까 봤던 데이터 중에서 예를 들면 노동 생산성이 추가적으로 올라줘야 이 보상도 계속 끌고 올라가 줄 수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고용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건데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형태로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하지를 않고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하튼 그 데이터까지 여기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일단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봐야 될 데이터는 일단은 지금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거치지 않았다. 이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